어제 정부는 교통부 장관이 직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상승폭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무려 17.75%가 상승했습니다. 집값 안정에 쐐기를 받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네,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와 같은 서민들 집에 비해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갑자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입장에선 강한 조세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부의 발표와 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왕수 교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랬고요. 집 가진 분들도 언제 나오나 사실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분들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결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작년에 이미 저 관행혁신위원회하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만지작되고 정보를 시그널을 주다가 이번에 좀 조금은 약간 기습적으로 좀 이슈화 시키면서 좀 국민 여론 형성의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이례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다는 게 좀 이례적인데요. 요점은 이제 원칙에 원래 던졌던 원칙을 그대로 이제 실행하고 갔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던졌죠. 시세 기준, 공평과세, 또 세부담 상한선에 대한 어떤 그 조정, 그리고 산정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앞으로 개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장관이 직접 표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 좀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규제들이 그동안 존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가장 가격 상승이 높았던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세 규제가 있었고, 금융 규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유세에 대한 것들, 근데 그동안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아마 손을 댔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과표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치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9.3%, 그리고 서울은 17.75%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세 현실화라는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계속 표현했지만 너무 비대칭적이고 형평성에 안 맞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유형별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봐도 어떤 것은 100%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리어 경남 같은 데 또 내려간 데가 있어요, 공시가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폭은 정부에서 그나마 좀 충격을 줄이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저는 살짝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평균이 이제 17.75%가 이제 서울 지역이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한 9%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평균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이라든가 어떤 지역들은 17.75%가 아니라 30%, 50% 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제 평균 17.75%가 오른 지역이 없는 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하이의 평균을 내다보면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지역별로 또 실제 개별 주택별로 체감하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좀 다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이제 서울만 따지면 구별로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서 이제 한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시가의 불균형을 얘기하셨잖아요. 심각하죠. 예.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작년 국감에서도 나왔죠. 일단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나왔던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잠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약간 수면 아래로 갔다가 다시 한번 나온 것인데 이미 국감 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관계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죠. 중량구 목동 같은 경우에 중량구죠. 서울의 중량구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과세 표준이
과세 기준이 한 9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가 100%그 당시요. 그리고 네. 서울의 강남구가 52%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그때 갑론을박이 있었고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불균형이 확실하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들어간 것 같고 7월 달에 이미 발표했을 때 이거 심각하다는 자료를 이미 들고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계속 해왔고 국토부에서 이미 감정원 쪽에다가 지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억 5억짜리가 90%를 매겼으면 20억짜리도 90%를 매겨야 되는데 50%를 매겼다는 거는 이건 과세 형평이 어긋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걸 계속 수면으로 던지면 물론 국토부 장관도 또 한 번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남동 주택이 과표 현실이 심하면 38%짜리 나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전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견 어떠십니까?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반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일부는 이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명분이라든가 그랬었던 그 현실들, 뭐 뭔가 불균형이었던 현실들이 있겠지만 체감을 하는 어떤 그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들 분명히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공시 가격을 그동안 실거래가보다 좀 낮게 했던 사실은 이유가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단기적인 어떤 소수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을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 분명히 있어서 네. 약간의 그 버퍼를 두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를 뒀던 나름대로의 근거였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반대 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조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 또는 어떤 그런 것을 뭐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거래 가격이 급등했거나 이제 공시 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고가, 그러니까 시세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제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설명인데, 자,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은 15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큰 공시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디테일한 데이터나 분석 같은 자료까지 한꺼번에 안 내놨지만 이미 발표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국토부 그 보도 자료나 그쪽실에 가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네. 제가 들어보면 어제 뭐 그 표현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98% 이상은 뭐 문제가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좀 그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98%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다 6억 9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1.8%고요. 9억 이상의 주택이 9억에서 30억까지가 1.1%예요. 불과 2.9%의 주택만이 공동주택 중에 약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물론 네. 이게 9억이면 실제 시세로는 60% 잡으면 한 20억 정도 되는 것들이죠. 이런 주택이 생각보다 정부의 의지는 그거예요. 고가주택, 좀 고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앞으로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과표 현실화를 진행해 나갔다는 의지를 던진 것인데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디테일을 갖다가 좀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뭐 선의 피해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좀 디테일하게 한꺼번에 이번에 발표했으면 좋은데 뭐 앞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던지기 약간 미흡한 거는 저도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말대로 큰 어떤 뭐 충격은 없겠다라는 것에 저는 동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뭐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 집값 뭐 조정, 안정화, 현실화를 넘어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집값, 뭐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받겠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더군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장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번에 최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그동안 있었던 8차례 이제 큰 어떤 부동산 규제 또는 이제 가격 안정화 정책이 있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매수세를 좀 잠재우는 데는 충분히 이제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또 시장의 현상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매수세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또 거래량이 이제 끊기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좀 있게 해서 네.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뭐 하락인가 추가적인 더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보유세 같은 것들을 올리다 보면 그 보유세 부담이 되어서 그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어서 정부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가격 안정화 또는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리는 가격을 내리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좀 뭐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의 실제 그 속내가 무엇인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요. 네. 그 정부가 현재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인지 뭐 김수현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가격을 현재보다 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현재 있는 가격보다 떨어뜨리는 게 그 전체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을 위한 하락. 우리 뭐 그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된 느낌.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하락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명분 자체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뭐 상황을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 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교수님과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표현드리지만 지금 저 젊은 세대들 보면 아직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다 포기를 하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그 원인 중에 큰 비중이 경제 침체도 있지만 부동산이 좀 기형적으로 지금 저희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전세자금 대출로 시작된 어떤 레버리지 활용이 왜곡된 현상이 시장에서 잘못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강남의 아파트들은 3, 4년 사이에 100% 올랐습니다. 네. 100%는 지역은 뭐 급등이죠. 급등이 아니라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거고 그 실제 예로 뭐 방송에서 나왔지만 작전 세력들이 주식시장처럼 좀 활개를 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주 분들조차도 아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 이러다 세금만 내고 나는 여기서 오래 살 건데 세금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도리어 걱정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청약시장만 지금 불타고 있는 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어떤 이런 형태가 비정상적인 폭등에 대해서 충분히 김수현 수석이 여전히 높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모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가 2012년도에 8억 9억 갔어요. 갔는데 그것이 14년도 딱 박근혜 이명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대출 풀어주고 전세자금 대출해주니까 그때 무제한이었잖아요. 네. 9억짜리 아파트면 8억까지 대출해줬어요. 자금을.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다 주인분들하고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게.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집값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역으로 집값이 안정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이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표현에 저는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쓸까요? 내수 경제에 들어가고 투자하고 건전한 경제의 어떤 선순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를 하고 말씀 주신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거 뭐 저도 뭐 정부한테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디테일을 같이 던진다라면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할 텐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보유세라든지 각종 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예. 뭐 그 다주택자가 보유세가 도저히 너무 버거워서 매물을 내놔서 이제 거래량을 늘리고 또 부동산 거래 선순환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또 꽁꽁 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이제 주저하다가 비로소 이제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매물의 또 잠김 현상이 또 심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런 현상들은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이런 정책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네. 좀 지나 보면 좀 뭐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매물도 좀 나와서 좀 가격 거래도 되고 또 가격도 더 안정화 또는 또 하락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그 17%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일단은
그 두 자리 수잖아요. 네, 네. 약간 한꺼번에 많이 높죠? 오른다는 네.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뭐 예를 들면 선의 피해자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강남에 정말 그 주택 1주택자지만 뭐 15억 원 이상의 시세를 예. 있는 곳이라면 자기는 그 집에 정말 주거 목적으로 네, 살고 네, 있는데 네. 세금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각종 사회보험료 다 올라간다. 네. 라고 한다면 볼멘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게 그건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미리 준비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가구 1주택자신데 소득은 없으시고 집만 떨렁 하나 계세요. 그러면 연세도 드셨고 소득 은퇴하고. 활동할 수도 없고 네. 만약에 임대도 못 놓고 계시다라면 참 연금만 타고 계시고 이러다 그러면 네. 사실 세금 증가는 폭탄이죠 그분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제가 알기로는 뒤로 좀 언론에다 흘려준 것 같아요. 1주택자 고령자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할 시에 어떤 세금에 대한 감면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 좀 흘려줬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미리 던졌다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안 던진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표준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면서 4월 말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마무리 짓고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시장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제 발표보다 훨씬 더 파급 그렇죠. 효과가 크겠죠. 그럴 네. 것 같아요. 그 숫자도 많고요. 네. 또 거기에 또 관련돼 있는 국민들의 그 내용들도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사실은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은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측면들도 있는데 네. 요거 부분들을 또 이번에 어떤 그 약간의 충격 아닌 충격처럼 만약에 다가올 수 있게끔 발표를 해버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언론사의 어떤 그 분석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예. 체감하는 분들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은 파장이 더 클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정부에서 일단 이제 신호는 좋습니다. 뭐냐면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시장을 반응을 봐서 좀 물론 이제 관행혁신위원회나 계속 그 진보 좀 성향분들이 90%까지 과표 현실을 하겠다고 한 2022년까지 했는데 정부에서 살짝 그 전체 맥락을 잘 훑어보시면은 최대한 충격을 줄이겠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시장에 공동주택은 숫자가 많거든요. 엄청 대부분 60%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네.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세금 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좀 차근차근히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 건국대 최양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